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범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간의 생활, 또 자연 현상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의 기륭 화복을 예측하곤 했는데요. 이 풍수지리라고 하죠. 동양 학문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봤는데 미국의 주택개발회사인 MV 홈스사에서는 이 풍수지 전문가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주택 설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요즘 이 풍수지인데요. 오늘 KNN 특강 풍수의 시대 나를 경영하라 이 시간에는 이수명리학의 대가 이수 원장님을 모시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수 원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박수를 받으니까 이거 좀 쑥스럽고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문패가 제가 이제 강연할 문패가 풍수의 시대 나를 경영하랍니다. 좀 무겁죠, 그죠? 네, 이렇게 무거운 거 가볍게 설명드리고 쉽게 제가 전달하고 여러분들 납득하고 또 실용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런 그 동양 오술의 마스터니까 마스터답게 제가 한번 강의해 보겠는데 분위기 잡고 그러지 말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직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풍수가 뭔지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예. 이제 이게 뭐냐면 풍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이잖아요. 바람과 물, 그죠? 그 이제 풍수는 풍수학 이러는데 사실 이제 학이라는 거 이렇게 붙이기가 쉽지 않고 그냥 거대한 담론 체계인데 그냥 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데 가면 아주 이렇게 고급 이런 사교 모임 또 교육 이런 데 이제 풍수 클래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데 요즘 이제 풍수 관련 서적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미제 풍수, 일제 풍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입된 거죠, 우리 콘텐츠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뒷북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풍수의 이제 텍스트는 장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탈신공 개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에서 벗어나고 천명을 바꾼다. 중국 역사에, 그 동양 역사의 오랜 역사에 여러 가지 그 개의하고 변혁적인 그런 사상이 많았지만, 그 유가론자들이 볼 때 풍수처럼 이렇게 그 변개한 그런 사상 체계는 없었어요. 다 그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고 살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조금 노력하면은 천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그 개의하고 말이죠. 이런 사상은 아주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발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 제가 이제 매듭을 짓기로 하고 그 풍수는 이제 그 장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그 동양 교학의 언어는 기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요. 근데 기라는 것이 이제 과학으로 완전히 입증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분위기 좋다, 향기가 좋다 이럴 때 다 기잖아요. 그죠? 그 기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 생기고 나쁜 기운은 살기인데 좋은 기운이 돌면 그냥 건강하고 또 부자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발상의 사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라는 거 그냥 여러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좋은 기운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나쁜 기운입니다. 그것을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환경을 가져가는 게 풍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남편 얼굴 보면 기분 좋으세요? 그럼 나쁜 풍수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환영해 주시고 아침부터 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좋은 풍수예요. 이러면 제가 강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기분이 좀 흐리고 좀 컨디션 좋지 않으면 제가 나쁜 풍수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풍수 아시겠죠?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모든 동양 교학의 원리가 음양, 오행, 팔계, 구성의 원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양 교학의 원리는 음양, 오행, 이제 팔계 구성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풍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음택과 양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음택은 이제 묘자리 풍수입니다. 고전적인 풍수죠. 근데 이제 현대 풍수에서는 이런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음택 풍수의 영역은 점점점 협소화돼 가고 있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거주 공간인 이제 양택 이제 풍수로 이제 그 거의 이제 범위가 이제 넓혀지는 이제 추세예요. 그리고 그 이제 풍수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일반 독자들의 읽기를 고려한 그런 책들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아주 좋은 정보도 있고 또 좀 약간 이렇게 왜곡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먼저 풍수에서 이제 오행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풍수라는 것을 제가 왜 이 거대한 담론 체계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제 그 팔자명리를 하는 사람인데, 팔자명리라는 게 이제 정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환영받는 컨텐츠가 되지 못해요. 한 사람에는 노력이라든지 향상심 이런 걸 일단 부정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풍수는 어떻게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핏 잘 받아들여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런 명예 분야하고 이런 이제 풍수를 상해 분야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동양 오술에 보면은 명복의상산이라 그래가지고 한의 같은 것도 오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술이 전체가 다 역의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역술인 뭐 역학자 이러면은 너무 간이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라는 이제 범주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정명론적 관점에서 볼 때 풍수라는 사상이 굉장히 이제 개의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려도 운이 별로 없으면 그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격언에 한 개인의 그 운명을 좌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5가지 이렇게 민간 격언에 나오는데, 그 일명이운 그래가지고 명과 운이 이제 소위 말하는 타고난 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있고 4번째, 5번째가 있는데, 맨 하위 단계가 오독서라 그래가지고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라는 게 뭐 간단하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예기를 갖추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은 보다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오독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사적선이라 그래가지고, 적음득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적선지가 필요요경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집안이 발복하고 대대로 이렇게 그 풍요로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종교계에서 얘기하죠. 1번, 2번, 4번, 5번 얘기했는데 3번이 뭐냐면 삼풍수예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독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착한 일 하기가 쉽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좀 더 쉽게 제가 컨버팅해서 얘기하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선. 착하게 살고 업 짓지 않고 이러면 잘 된다 그러는데, 정말 못했고 나쁜 짓만 골라는데도 잘 돼가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전생에 업보라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예를 뭐 종교계라는 게 이제 우리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섭리고 전생의 가업이고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또 뭐 명리학자 이래서 뭐 이 팔자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순응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응인데, 그렇게 사실은 하기에는 풍수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풍수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를 얘기했지만, 좋은 풍수가 뭐라고 했죠? 기분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분 좋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웃으며 살자고. 웃으며 살면은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억지로 박수치고 뭐 하하하고 뭐 입꼬리 올리고 정말 보기 싫어 죽겠어요. 자연스럽게 웃겨야 되잖아.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죠? 자연스럽게 웃으려면 풍수 실천 1번 들어가는데 청소예요, 그냥. 우선 뭐 지저분한 환경이면 인상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기라는 걸 우리가 설명했는데, 집에 그 기운이라는 게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현관으로 들어와요. 출입구로, 그죠? 그리고 그 기가 어디로 새 나가냐면 배수구, 그러니까 욕실의 배수구 이런 데로 이제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회사든지 집이든지 이렇게 제가 그 집에 이제 재운을 제가 판단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나갈 때 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저희가 딱 들어갈 때 제일 처음 살피는 게 뭔지 아세요? 우편함부터 살펴요. 그래서 우편함이 깨끗하게 비어 있지 않고 고지서 쌓여 있고 먼지 쌓여 있으면 그 집의 재정 상태 일단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현관 입구는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근데 현관 입구에 뭐 자전거 내놔 있고 박스 나와 있고 지저분하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데 신발장 있고 지저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싱싱하지 못한 화분 있고 이러면은 기운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돌아가셔가지고 현관부터 청소해야 돼요. 현명한 주부는 말이죠. 현관에 반드시 불을 밝혀요. 풍수에서는 전기값은 별로 아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을 광이 날 정도로 닦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기운을 유입해야 되죠. 근데 이제 기가 새 나가. 어디로 새 나가냐면 배수구 이런 데로 새 나가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기라든지 이런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닫아야죠. 근데 이제 딱 들어갈 때 뭐 방위 재고요, 뭐 여러 가지 보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견눈질로 저기 욕실은 어떤가, 욕실은 청결한가, 저기 혹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지는 않나,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물이 뭐라고 했죠? 제가 강의 서두에? 네. 수지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면대의 배수구도 정확하게 막아놔요. 반드시. 그리고 욕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올도 잘 말려서 놓고 여기다가 좀 습한 기운을 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좀 건조하기 위해서 풍수에서 교정, 펑슈이 큐어라 그러는데 초 같은 거 이런 거 다 풍수 교정물이에요. 그래서 뭐 어두울 때 책 읽자고 초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초 같은 것을 욕실에 이렇게 잘 배치하고 이러면은 이게 좋은 풍수인데 그런 그 인상과 분위기를 주는 그 집의 이제 여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풍수를 몰라도 그렇게 습관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집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전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보이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뭐 또 조그만 오피스텔 사무실 같은 경우에 독립업하고 이런 집을 이제 누제택이라 그래가지고 재울이 들어오자마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실문 이런 것은 그 홍콩 사람들은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경첩 같은 걸 달아가지고 무조건 그냥 나와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길을 이렇게 누설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들어온 기운이 예를 들어서 직선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창과 이렇게 일렬로 연결된 집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부드럽게 돌아와서 공간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바로 직선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의 흐름이 좀 세차지는 거죠. 세차지니까 그런 집에서 좀 더 발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건강치 못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를 제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런 구조적인 결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그 풍수가 좋은 풍수를 구축하려면 바람 맞고 물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배산 임수 지형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보통 배산 임수 지형이 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갖추어져 있는데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풍수를 따라서 이사를 가고 아니면 집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좋은 풍수를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풍수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정으로 바뀌었어요. 교정으로. 그래서 이제 풍수를 그냥 그 중국인 발음으로 펑슈웨이 또는 뭐 팽슈이 이렇게 이제 발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풍수 이거 이제 그 야후닷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펑슈이 같은 이제 이런 그 검색해 보면은 50만 개 이상의 관련 사이트들이 떠요. 영문으로 지원되는. 근데 이제 국내 뭐 포털 사이트에서 풍수 이렇게 치면은 100개가 채 안 나와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독일 같은 데 가면은 전문 풍수 컨설턴트들 많습니다. 또 뭐 프랑크푸르트 이제 도서 전시회 가면은 풍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영국이 이제 특히 이제 홍콩 예전에 이제 그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 원래 이제 홍콩에서 근무하던 금융인들에 의해서 이제 풍수사조가 많이 이제 전파되었는데 그게 버진 아일랜틱이나 버진 애틀란틱이나 브리티시 에어나 이런 그 거대한 항공사들이 다 길 잡고 여기 보통 주부분들하고 비슷해요. 취향이 그 CEO들이. 그래가지고 풍수 적용하고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풍수 신봉자들이에요. 예. 그 트럼프 월드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풍수 마니아들이 많아요. 뉴욕타임즈 이런 데 보면은 그 펑슈웨이 칼럼이 항상 고정지면에 있어요. 오늘의 운세 같이.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버는 친구들이 이제 내가 풍수가 잘 돼 있는 사무실 구했다. 이런 게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번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풍수가 굉장히 빅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달러 박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데, 우리 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집에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 백화점 가시면은 실내 분수, 또 워터 스크린,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풍수 교정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는 잘 못 보던 물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통 GMP로 이렇게 한 25,000불 정도 근접해야 이런 양택 풍수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풍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웰빙 풍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부산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풍수 제대로 된 풍수 이제 열풍에 이제 신 들어오면 이제 진앙지가 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수에 제가 음량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욕실같이 이렇게 이제 습기가 차고 이러면은 초 같은 이런 것을 화해 용품이라 그래요. 불의 용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돌출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길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좀 사납게 만든다고요. 이러한 걸 흐트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개축하고 그러지 않고 교정물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싱싱한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크리스탈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울 같은 것은 이제 풍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물의 맞은편에 붙여놔 가지고 길을 반사시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교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현대풍수 남들 하는 거 우리 답습하고 이런 거 별로 저 좋아하지 않고 우리 좀 더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수의 가장 세계 최신 조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펑슈웨이 갤러리 또는 펑슈웨이 페인트라 그래가지고 그림이에요.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집에 우리가 배산임수 지형에 살지 않으면 이제 부산이나 홍콩 이런 데는 배산 임해잖아요. 그죠?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닷가가 보이지 않으면 거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집에 그냥 고요한 강 그림 또 산 그림 이런 거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매낭국죽 이런 거 사군자화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좋은 풍수 교정물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 풍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 저 그림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러면 그건 좋은 풍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체를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향기,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환경의 정비하기 그냥 현대 풍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보고 즐거워하고 또 좋은 음악도 이 소리 교정이에요.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사실 소리 교정 중에서도 풍수에서는 대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나무. 그래서 화해식물인데 대나무 이제 화교들 이런 데 가면은 대나무 피리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을 거예요. 중국집들 이런 데 이제 가면은 그거 소리 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리 소리가 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추상화된 게 가장 이렇게 펑슈웨이 큐어의 가장 진화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딱 방문하면 두 노부부가 말이죠. 어깨를 움츠리고 말이죠. 낙엽이 막 지고 우수수 아주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주 고독하게 걸어가는 그런 그림 좋다고 걸어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풍수는 그냥 풍수에서는 반드시 원색이고요. 밝고 화창한 기운 주고 이런 거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 비싼 그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린트된 것도 관계없습니다. 자, 제가 풍수에서는 방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 디렉션이요. 지금 세계 풍수의 대세는 형공 풍수라고 있습니다. 지항공 풍수라고 하는데 종의명이라는 중이밍이라는 학자가 지금 아주 그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명리학자였습니다. 팔자 명리학자.
그래서 그 대만에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 역서 출판사가 무릉출판유한공사라고 있는데 그 현대파역 적천수라는 걸 1980년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동양 철학 계통이 있잖아요. 동양 철학 박사도 많고 뭐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에서 책 못 냅니다. 뭐 이제 근데 그러한 그 종유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만의 이제 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팔자학을 공부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풍수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쌓아있는 방대한 팔자학 지식 체계를 가지고 풍수계로 가서 기존의 풍수계를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풍수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이기론하고 현기론으로 나뉩니다. 이기학파, 현기학파가 되는데 이기학파는 뭐냐면 방위의 기륭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기학파는 무령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 공부하는 거죠.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혈처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찾아내고 이러는데 우리처럼 이제 산이 많고 이러면은 현기론이 좀 강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 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그 히스토리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잘 됐나? 그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좋다고 하고 또 뭐 전임자가 승진하면 그 전임자의 책상이나 의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좀 불미한 일로 뭐 예를 퇴직하거나 이랬으면 책상 의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가 좀 중요한데 근데 사실 전임자가 좋은 그런 그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다음에 후임자가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수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신 팔자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풍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향공 풍수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현공문에서 중임행이 이렇게 갔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팔자 명리학부터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팔자기 고법에 보면은 우선은 명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우리 여러분 그 궁합이 좋다고 해서 4살 차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뭐 삼합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궁합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단 그렇게 세 띠를 묶어가지고 그룹을 나눕니다. 일단은. 그래서 무슨 명 이렇게 정하는데 음양오행을 우리가 이제 원형의 포구하고 이제 기도를 보면 예전에는 방위가 그 아래쪽이 북쪽이었습니다. 황제가 남면한다고 해서. 근데 뭐 이제 현대지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위가 정해지죠. 북쪽이잖아요. 그죠?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인데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8개 설명하는데 그 8개라는 건 오행을 8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평면에서 우리가 그 방위의 기륭을 구하려면 일단 살아있는 사람은 양택팔방이라 그래가지고 8개 방위의 기륭만 일단 알면 되는 겁니다. 방위에서 그래서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서 우리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북쪽 동남쪽, 서남쪽, 서북쪽 이렇게 이제 방위. 어디서 방위를 잴까요? 공간의 중심에서 일단 잽니다. 나침반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8개의 영역에는 우리 45도 각도로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죠? 영역에는 음의 영역도 있고 양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의 영역도 있고 뭐 화의 영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돈이 아까 어디서 제가 음의 영역에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숫자가 다 정해지는데 우수, 기수 나눌 때 짝수가 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영역이 이 서쪽입니다. 서쪽. 2번인데 이 서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풍수의 그냥 양택 풍수의 격언은 서쪽을 노란색으로 도배하라, 황금색으로 도배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서쪽에 일단 재원이 도는 겁니다. 돈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기업의 우리가 재정 상태를 우리가 건전할 때 간단합니다. 나침반을 들고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가서 중심에서 이 회사의 회계부서가 어디에 있지 해가지고 나침반을 딱 봤는데 서쪽에 있으면 그 회사의 그 재정도가 건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쪽이 좋습니다. 동남쪽. 이런 쪽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번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혹시 이렇게 뭐 고스톱 같은 거 치려고 하면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되겠죠? 나침반 필수입니다. 일단 어느 쪽에 가서 앉아야 돼? 서쪽에 앉으면 제가 돈 딴다는 보장은 못 하는데 잃지 않습니다.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 그걸 뺏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어나라 그래야죠. 잠깐 내가 그게 안고 싶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야죠. 그래서 이렇게 서쪽, 동남쪽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일본에는 말이죠. 비누 풍수 이런 거 있었습니다. 비누 풍수. 난리 났습니다. 프랑스제 비누를 써야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제 비누가 왜 좋냐? 프랑스가 자기 나라에서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운을 불러오는 프랑스 비누 해가지고. 근데 이런 뭐 감각적 욕구라든지 사실 이제 수요가 본질을 앞서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감각적 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뭐 이론적 논박이라든지요. 또 사상의 깊이를 가지고 뭐 따지고 들으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런 뭐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기들이 좀 잘 안다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 제가 원리원칙을 하는데 제가 팔자명리학자며 말이죠. 제가 그냥 장담하는데 어떤 풍수가도 말이죠. 저한테서 이론적 논박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뭐 실제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근데 이제 한번 북쪽이 수기운이에요. 북쪽 수기운. 그 다음에 남쪽이 화기운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8개 반이는 벌써 바구와 8개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동쪽은 목명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금명입니다. 이렇게 일단 4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금의 방향인데, 풍수에서는 말이죠. 이 반위 개념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최신 풍수의 조류는 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험생의 책상을 어느 방소에 두느냐, 침대를 어느 방에 두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는 사람이 머리를 두친 방향, 어느 쪽으로 향해서 자고 있느냐, 수험생이 어느 방향을 보면서 공부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 그 현관의 청결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이 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금방 방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집에 자제분들 제가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 자제분이 무슨 띠죠? 이래 가지고 무슨 띠다 이러면은 제가 책상 방향만 딱 재고 5등생, 10등생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얘기니까 아직 실감 안 날 건데 오늘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수가 없으면 말이죠. 그거 아는데도 어떻게 책상을 바꿀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됩니까? 밥상이라도 들고 나와서 차라리 거실에서 식탁에서라도 공부를 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명이 말이죠. 수명이 뭐냐면 이제 자의 방향인데 우리 자가 이거 12생초로 보면 지 아닙니까? 쥐. 그래서 쥐띠하고 잔나비띠하고 용띠 이렇게 삼합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이 세 그룹에 들은 사람을 신자진 해가지고 이렇게 잔나비띠, 쥐띠, 용띠 이 사람들을 수명이라고 해요. 수명.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노스 그루퍼스는 이럽니다. 북쪽에 있는 수의 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이 이제 뭐냐면 묘의 방향인데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가 목명이 됩니다. 목명.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오향입니다. 오향. 예를 들어서 뭐 가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장이 북쪽에 있고 대문이 정남향으로 나 있으면 아주 그 복갑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 말띠가 이제 화명인데 인,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가 화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닭띠하고 뱀띠하고 소띠가 금명입니다. 금명.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하도에서 그 오행의 숫자가 이제 우리 이렇게 생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숫자까지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좀 약간 스키밍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북쪽은 말이죠. 숫자가 북쪽은 1과 6이 북쪽의 방향입니다. 1과 6. 그 다음에 남쪽은요. 2, 7입니다. 2, 7. 2에다가 5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동쪽은 3과 8입니다. 제가 뭐 하도에서 이 숫자가 추상된 것도 설명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알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9입니다. 나한테 그 행운의 숫자는요, 내가 속한 그룹의 명에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입니다. 뭐 여러분 뭐 팔자 좀 했다고 해서 뭐 용신 좀 뽑고 이래가지고 너 행운의 숫자가 이거 한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말띠 부인이 계시다 이러면 행운의 숫자가 어떤 거죠? 남쪽에서 반대 방향 정북 쪽에 1, 6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선 한참 대선이 뭐 지금 폭풍이 불어닥치기 직전인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그 생년이 1952년생, 임진년에 태어났습니다. 60년 전이죠. 예. 그럼 무슨 띠입니까? 용띠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가 좋습니까? 2하고 7입니다. 예, 여의도에 가면은 대하빌딩이라고 주로 대선 후보들이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 대선 캠프가 몇 층에 있겠습니까? 2층, 7층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숨겨진 비위 같은 건데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뭐 씁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 맞는 거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예. 번호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명리하고 아까 풍수하고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운이 좋으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바꿉니다. 또 풍수 몰라도 운이 좋으면 좋은 방향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속한 그룹의 정반대 방향이 행운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 그러니까 사장의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출입구가 어디로 나와 있는지 보면 그 집이 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금방 압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수험생들 학교 지나갈 때, 뭐 수시 모집 이런 거 할 때 몇 개 학교 가지고 저울질하고 이러는데 우선 좋은 숫자는 내가 속한 그룹의 정반대 방향이고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숫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띠 자식을 둔 뱀띠나 뭐 뱀띠와 닭띠에 수험생이 있는데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학교 운동장 중앙에서 정문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 있냐 이렇게 봤더니 정서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나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금방 나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를 취업할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 방향에 있는 숫자, 반대 방향에 있는 출입구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창업을 하거나 뭐 할 때, 뭐 딴 거 필요, 시장 조사하고요.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중요한데, 제가 그 뱅커 출신이에요. 제가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제가 뭐 돈 버는 뭐 금융상품을 모르겠습니까? 재테크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운이 좋아야 돼요, 일단. 그죠? 그런데 좋은 방향, 좋은 방송, 이런 거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 거죠. 잘 안 구해집니다. 이런 좋은 방향. 그래서 나와 정반대되는 방향이 출입구가 된 곳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못 구하면은 시간을 걸려서라도 구해야지 적당하게 타협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핸드폰 번호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번호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 번호 또 유난히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서라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렇게 요즘 공동주택들이 많으니까 호실 이런 거 정할 때도 어떻게? 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기업의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무실 층수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때 적용하는 것도 그냥 이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비기랍시고 숨겨놓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잘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때는 말이죠. 우리 반환이라 그래가지고 이 정신기 3자 쓸 때 건강하게 잘 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때는 말이죠. 내가 속한 그룹에서 전진 1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축 금명은 북서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가 합의 들어가지고 뭐 남편은 뱀띠고 아내는 닭띠면은 자는 방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띠가 서로 다르고 같은 명에 속하지 않으면은 방향이 좀 달라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머리 방향 다루고 자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가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주부가 경제권을 주도하고
요즘 뭐 전업주부, 남편이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주역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침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토끼띠나 양띠는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되겠습니까? 남동쪽으로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상적이고 이런 두뇌 회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살 방향으로서 상관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전진 1위가 반환이라는 방향입니다. 그 반환의 정반대가 되는 방향이 천살방이라고 해서 이런 추상적이고 두뇌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살 방향을 향해서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랑 우등생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가 말띠라고 합시다. 말띠인데 말띠가 한 클릭 이렇게 하면은 남서쪽이 반환방이니까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의 정방향이 동북방이죠. 동북방 쪽을 향해서 앉아있는 책상 형태라면은 그 학생은 반드시 우등생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예. 여러분 뭐 고액가에 더 중요한 거 수험생의 책상 방향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필수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향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정북을 적용하고 위를 적용할 때는 자북을 적용하는데 뭐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맙시다. 나침반 북쪽은 볼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유난히 나침반이 북쪽이 잘 정해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자기장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좀 좋은 풍수가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예, 뭐 이제 철로 옆이라든지 철탑 옆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교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적용할까요?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북쪽은 흑색입니다. 블랙입니다. 남쪽은 붉은색입니다. 서쪽은 흰색입니다. 동쪽은 푸른색입니다. 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맞은편에 해당되는 숫자와 색상이 행운의 제가 색상 숫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뭐 그 면접을 앞두고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든가 또 수험생이 뭐 시험 보러 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속옷부터 겉까지 다 행운의 색상으로 도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불리한 색상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속한 그룹에 있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뱀띠입니다. 제가 1965년생인데 제가 이렇게 화이트 백색 옷을 입고요. 강의를 하면요. 그날 유난히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요. 피곤하고. 근데 청색 옷을 입으면 아주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결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구성이라는 것은 뭐 나인스타키라고 하는데 이런 8개방의 중앙 이제 토해서 구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주입하고 스키밍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걸 다 적용하시고요. 내가 이사를 간다, 디렉션.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두침, 잠을 자는 방향 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뭐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맞으면 과학이고 틀리면 미신인데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조상의 산소라든지 말이죠. 또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 무형의 기운이 아까 반환방의 반대방의 천살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바라보는 향.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반환의 반대 방향으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 어떤 종교 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자는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천살 방향으로 기물을 두는 겁니다. 뭐 달마도 있고 뭐 요즘 뭐 히란야 있고 또 무슨 뭐 이승인데 그런 거는요 귀신 노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달마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하여튼 종교적 기물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천살 방향으로 일단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뭐 오늘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데 핵심 요체는 뭐 기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즐거우셨습니까? 그럼 뭐 제가 오늘 할 일 다 한 거고요. 여러분이 즐거워야 남편도 즐겁고 가족도 즐거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이 기분이 좋아야 돈을 잘 벌어다 줍니다. 돈 못 벌어다 준다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남편은 더 못 벌어요. 오늘 여러분 그 좀 이렇게 어깨 처지고 밖에 가서 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던 남편 지갑에 그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와가지고 좀 돈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이팅 시켜야 남편이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기분 좋아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정신계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을 사실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을 준 사람이 불가에서는 너를 정말 모독한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너의 스승이다 이거죠. 사실은 나를 경멸하고 모욕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야. 그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발전의 귀인이었습니다. 원수 사랑해야죠. 그 다음 여러분은 이제 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있습니까? 나침반 하나만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동양역술의 실용적 효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비 올 걸 대비해서 우산 미리 준비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맨날 비 맞고 다닙니다. 언제 비 올지를 잘 몰라요. 비 오는 거 알면 그냥 비 맞는 겁니다. 다만 그 비가 언제 그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한 2시간 있다가 그칠 거야. 야 나 한 2년간 비 맞을 거야. 이거 알고 비 맞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죠. 편안한 마음이 강한 운을 부르고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불운한 운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짓 하고요. 뭐 이런 말이 악운도 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정말 그 악한 당을 있잖아요. 운이 강해요. 왜? 마음이 편해요. 나쁜 짓을 해도. 그러니까 편한 마음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 우리 불가나 종교에서 안심인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심인명 굉장히 심오한 뜻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어렵지 않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쉽고 간단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 있게 편한 마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까? 내가 좋은 풍수가 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기분 좋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자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웃으면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잘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오셨고 지나간 거 자책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실 모든 종교가 말이죠. 그 셀프 퍼니시먼트 자책이 말이죠.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책할 거 없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더 충실하고 나한테 신경 써야 됩니다. 자기한테 투자하고. 오늘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은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조금만 더 관심 깊게 지켜보면은 건강도 지키고 또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풍수라는 건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풍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렸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다 지금 이제 그 인류 역사에 이제 우리 물질계에서 이제 정신계로 지금 가는 과정인데 요즘 이제 힐링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울고 예전 거 털어내고 이러면서 마음이 치유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자기 마음 관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별거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기분 좋아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 화이팅 합시다. 자, 풍수지리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풍수지리에 대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접근을 했고 또 조금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풍수의 시대 나를 경영하다 이수 원장님